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상륙한다고 그러죠. 자, 지금부터 애플페이 관련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하고 삼성페이는 사뭇 같아요, 종목이. 왜냐하면 같은 페이 관련주죠. 결제 분야 관련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애플페이, 삼성페이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어제부터 제가 알려드렸지만 애플페이가 그죠? 애플 서비스가 국내 상륙 임박을 했고 편의점마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돼 있죠. 그죠? 애플페이가. 알았어. 뉴스는 다 참고사항이에요. 알았으니까 내가 살 자리가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알았으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디서 사라는 거야? 자, 근데 대장주가 한국정보통신이죠. 당연히 주식은 대장주가 빨라요. 당연히 대장주를 사야 되는 거고. 똑같은 뉴스가 떴을 때 같은 섹터에 A, B, C, D가 있어요. 똑같은 뉴스가 떴을 때 제일 빨리 뛰어나가는 얘가 대장이에요. 얘. 왜 그거 봉숭아땅 보셨어요? 봉숭아땅 보면 그 맹구인가? 맹구가 있죠. 선생님이 뭐 이거 질문하면 맹구가 제일 먼저 손들죠. 제일 먼저 손들면서 제가 알아요. 제가 대답할게요. 다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뉴스가 떴을 때 제일 빨리 뛰어나가는 애. 내가 대장이야. 야가 한국정보통신이에요. 두 번째로 뛰어나가는 애. 이로운. 얘가 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쫄따고 쫄병들 쭉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대안주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대장주고 부대장주. 주식을 할 때는 대장주나 부대장주가 빨라요. 그런데 대장주나 부대장주를 못 샀어도 괜찮아요. 대안주를 사도 나중에 위치가 바뀌어요. 그만 퇴임하시죠, 대장주님. 제가 올라갈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려면 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라고 그랬죠. 한국정보통신이 아무리 애플페이, 삼성페이 관련주더라도 이제는 높죠. 여기서 샀어야죠. 그럼 누군가 그럴 거예요. 에이, 저런 말은 누가 못해. 올라간 다음에, 그죠? 올라간 다음에 그래? 여기서 샀어야지라는 말은 누가 못해. 제가 지금 하잖아요. KG이니시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바닥에 있죠. 나이스 정보통신이 어디 있어요? 오늘 바닥에 있죠. 그죠? NH한국사이버결제에서 바닥에 있잖아요. 그죠? 바닥에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을 못 샀어도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많죠. 소니도 어디에 있어요? 월봉태 바닥에 있죠, 지금. 소니드의 영업이익 매출이 사상 최대예요. 바닥에 있어요.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거죠. 자,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 관련주는 전부 다 월봉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안 움직이니까 사기 싫죠. 전기차 관련주의 월봉 바닥에 있거든요. 좀 있으면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월봉 고점에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됐는데 야, 전기차 시장이 왔어. 이제 사야지가 아니고 바로 지금 월봉 바닥에서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될 거를 알고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가 이따 HLB작 알려드릴게요. HLB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수익이 나는데 조금 올라갔다 팔고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조금 떨어지면 이 회사 어떻게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럼 본인이 회사에 대한 공부를 안 한 거죠.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월봉 바닥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요? 그죠? 회사 공부를 충분히 해놓고 바닥에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은 가긴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안 살 거예요. 자, 자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매물대를 뚫어줬어요. 엄청난 거래가 갖고 그러니까 엄청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매물대가 여기에요. 여기도 지금 뚫어주고 있는데 안 밀리고 있죠.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13,639원이에요. 즉 13,600원대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 친구는 또 뛸 수는 있는데 이거는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 얘기죠. 30분 봉상 20선 깨지 않는 선상 여기에요. 여기를 거나요 이렇게. 단타 단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타 단기를 할 때 지금 막 3분봉 보고 쫓아 들어가 사고 막 뇌동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들어갈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단타 단기 할 때도 차트를 다 보라고 그랬죠. 월봉을 해석해야 될 줄 알고 주봉을 해석해야 될 줄 알고 일봉을 해석한 상태에서 30분봉에선 선 하나만 걸으면 돼요. 그러고 그 계획에 맞게 진행하면 돼요. 간단하죠. 월봉에서 매물대 뚫어놓고 있고 여기서 2차 매물대를 뚫어놓은 가격이 정확하게 30분봉에서 여기에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지금 사서 여기 손절하면 되죠. 아무리 위치가 높아도 내가 계획을 세워놓으면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장기 투자하기엔 높죠. 여기서 샀어야죠. 여기서. 자,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을 볼 거예요. 부대장주가 이루온인데 이루온은 매물대를 못 뚫었어요. 여기죠. 여기. 예전에도 여기만 맞으면 떨어져요. 여기를 뚫어줘야 더 가는 거예요. 단 월봉에서 추세가 제가 엄청 이쁘다고 그랬죠. 언제 얘기했냐면 20개선 찍을 때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가 매수 타임이죠. 지금은 높죠. 매물대 막혀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사냐? 5일선 찍을 때 매수. 자,
여기가 앞전에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안 오면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굳이 무리해서 쫓아가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얘 말고도 살 거 많은데 굳이 뭐하러 사. 대신에 여기가 왔을 때 5일선을 찍고 나갈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깨지만 않으면 되니까. 월봉의 추세가 원체 좋아요. 그죠? KG 이니시스는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어제 공매도 탑에 들어갔는데 걱정하지 마요. 여기서 공매도 때린 사람들이 희한한 거지. 바닥이잖아요. 그죠? KG 이니시스가 역대 대바닥이에요. 여기서 사서 이런 데 파는 거예요. 근데 5개월 선 가격이 13,980원, 즉 14,000원 밑에를 웬만하면 내려오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돼요. 아직도 유지해주고 있죠. 오늘이 주봉의 종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래도 명절이야 내일 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리상개미TV도 쉬어요. 자, 이렇게 5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획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죠? 자,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는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터졌죠. 거래량을 찾을 땐 아무 거래량을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21선만 깨면 되죠. 간단하죠. 계획 세워들었죠.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이스 정보통신을 봅니다. 좀 애매해요. 그죠? 애매한데 월봉 H가 높지 않죠. 왜 애매하냐면 모든 주식은 20개월 선을 뚫어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월봉에서 추세 전환 해주고 있죠. 지금 5개월 선 가격이 26,400원이기 때문에 26,400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주봉을 봅니다. 이번 주가 종가인데 20선 위에 올려놨죠. 오늘 HLB 글로벌이 맞고 떨어진 자리가 정확하게 20선이에요. 20주선을 뚫어줘야 HLB 글로벌은 날아가는 거예요. 못 뚫어졌죠.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엘테도 그래요. 그런데 나이스 정보통신은 뚫었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 주부터 20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월봉 H가 낮죠. 그러니까 애플페이 어쩌고저쩌고 또 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눌림목만 한 번 더 주면 돼요. 음봉이나 양봉이나 5일선 찍고 나간 매수. 계획이 다 세워져 있죠. 내가 주식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라 했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내 계획을 세워주지 않아요. 내가 어디 땅을 사는데 그 계획을 남한테 세워달라고 하면 그 남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겠어요? 그죠? 물론 진심으로 자기를 생각하면 세워주겠지. 고민 상담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본인이 세워야죠. 본인의 자금 여러 개 맞게. 그죠? 주식도 계획의 영역이에요. 내동매매에서 날아가는 걸 싹 붙잡아 쫓아가서 하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살지를 정확히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자, KG 모빌리언스는 월봉 H가 엄청 낮아요. 여기 있어요. 한마디로 해도 너무한 종목이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대바닥만큼 되죠. 대신에 대바닥 깨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는 못 돌려놨어요, 면이. 다른 애는 돌려, 얘는 못 돌려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241선 밑에서 나눠요. 자, 우린 여기를 지상이라고 하죠. 여기를 지하라고 그래요. 자, 지상. 여기가 지상이죠. 지상. 여기가 지하죠.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길은데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지금. 그럼 꾸준히 모아 나가야죠. 잘 모아 나갔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만약이니까 241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241선만 가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근데 241선 뚫어주면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럼 정말로 큰 수익이 와요. 비교를 하나 해볼까요? 로보로보를 볼게요. 자, 로보로보를 지금 손대면 안 되겠죠. 자, 아무리 삼성에서 그 로봇 관련 ETF를 낸다 하더라도 왼쪽 산에 사는 거죠. 주식은 오른쪽 산.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로보로보를 여기서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일봉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자, 이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241선 밑에서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만약에 잘 모아놨다면 이 친구가 241선만 가도 큰 수익인데 다시 찍고 나갈 땐 어마어마한 수익이 와요. 이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 친구가. 자, 이렇게 됐죠. 얘만 그리냐? 서암기계공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식했던 걸 제가 잊지를 않아요. 이거 멤버들 잘 알아요. 자, 서암기계공업 당연히 목표가 찍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만 예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아직도 있네. 241선 밑에 잘 모아가라고 그랬어요. 매수 타이밍이죠. 어떻게 됐냐? 여기서 사신 분들은 241선만 가도 큰 수익인데 찍고 날아가는 순간 엄청나게 큰 수익이 왔죠. 이렇게 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80% 100% 수익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KG 모빌리언스가 지금 어디 있어요? 241선 밑에 있죠. 그죠? 241선 밑에 있는데 월봉에서 바닥에 있죠. 그러면 이 친구를 그냥 모아가요. 여기서. 잘 모아가는 거예요. KG 모빌리언스를 믿고 잘 모아가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로보로보가 보여준 그 행동 딱 뚫을 거 아니에요. 241선은.
여기만 가도 큰 수익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뚫어주면. 아무것도 하지 마요. 뭐 사고 팔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찍겠죠. 다시 올라갔을 때 11,000원이 갔을 때 제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가 되겠죠. 지금 6,600원짜리니까. 물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애플페이가 됐든 삼성페이가 됐든 간편 결제 시장은 무조건 와요. 이해하셨죠? 미래의 가치를 믿고 사는 거죠. 나중에 애플페이, 삼성페이 관련해서 또 12,000원, 13,000원 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 사면 어때요? 여기서 장기 투자하는 거 어떨까요? 말도 안 되죠. 장기 투자라고 월봉 바닥에 있을 땐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날아가고 막 싹 날아가니까 좋은 뉴스 뜨니까 이제 사야 되지 않아요? 이제 사야 되는 건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전기차를 사려면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기 전에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소니들을 봅니다. 월봉 H가 엄청 낮죠. 이 친구 영업이익 매출 좋아요. 자, 그런데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 전환 해놓고 우상향 중이잖아요. 주가가 어디 있냐? 241선 밑에 있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모아나가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모아나가면 241선만 가도 지금 30% 수익인데 뚫어주고 안착하고 다시 간다. 올라가겠죠. 근데 누구만 바쁘냐? 본인만 바빠요. 야, 뛰면 팔아야 되나? 단기 할까? 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또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괜히 증권사에 수수료 많이 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단 내가 다른 간판 결제주가 있어서 NH한국사회병결제나 KG모빌리스가 있어서 다 들고 가긴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단기로 팔고 나와도 되고 하나만 그중에 하나만 비중 실어놓고 중장기로 쭉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보통 전 섹터를 다 봐요. 모든 섹터를 다 봐요. 저는. 우리나라의 섹터를 다 보거든요.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만 골라놔요. 그게 200개가 안 돼요. 제가 이제 매수할 만한 종목을 거의 골라놓고 멤버님들하고 공유를 해요. 특히 아침에는 장전에는 당연히 장전에는 VIP 멤버분들 모시고 제가 다 알려드려요. 자, 멤버방 홍보 한번 갈게요. 전 멤버님들 많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장전에 보면 이렇게 아침에 제가 따로따로 다 알려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VIP 분들 보실 영상도 알려드리고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될지를 다 알려드려요. 이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고 있고 제가 오늘 HLB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모아놔요. 저도 이렇게 앞으로 살 종목이 많지 않아요. 종목이 2,500개 중에 살 종목이 2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종목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애플페이 관련주를 관심 가지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최소한 월봉의 주가가 싸기 때문에 나중에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안 그래요.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와요. 자, 코나아이까지 볼게요. 여기까지가 마음에 들어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대바닥이죠. 물론 이 친구는 잘 모아나가야 되고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추세가 엄연히 하향이기 때문에 절대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자, 주봉을 봅니다. 최저점 찍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역대적으로 주식을 최고 싸게 살 수 있어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최고 비싸게 물려가지고 나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러고 남들한테 창피하니까 나 장기 투자인데 손절은 못하고 쭉 밀리죠. 그게 아니고 월봉 바닥에서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단지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 사는데 이거를 우리는 주식을 무릎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5주선을 이탈한다거나 5개월 선을 이탈할 때 파는 걸 바로 어깨에 판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 그랬더니 오늘 막 싹 날아가는 거를 그냥 중간에 건드려가지고 무릎에 사서 나 어깨에 팔았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월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종목을 그때 들어가서 나중에 월봉 고점 찍고 5개월 선 깨고 내려올 때 파는 거를 그거를 우리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런 종목들을 사놔야지만이 내가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수 있다. 요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제가 밀어붙이는 건 아니죠. 시장이 밀어붙이는 거죠. 시장이 밀어붙이는 가장 시장의 주도주는 제가 생각할 때 태조 패풍차예요. 태조 패풍차인데 이런 게 있어요. 조선주는 완벽하게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 있어요. 세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좀 약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이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주도주의 중간쯤에 들어와 있어요. 아직 못 들어와 있는데 중간쯤에 들어와 있는데 강해요. 그 중에 요뜸이 태양광이죠. 풍력도 강해요.
자, 폐배터리는 지금 날아다니고 있죠. 폐배터리도 주도주로 들어와 있지만 역시나 높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 선별적으로. 풍력도 위치는 낮아요. 앞으로 들어올 거고 자동차도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나눠져 있는 게 전기차 충전하고 리튬이에요.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도 선별적으로 봐야 되고 리튬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도 그래요. 근데 전기차 충전은 다 바닥이에요. 사실은. 리튬하고 2천지 중에 강원에너지라고 있는데 강원에너지가 너무 잘 날아가죠. 지금. 자, 보겠습니다. 리튬 잠깐만 볼게요. 리튬주가 나쁘진 않은데 많이 높은 종목이 많고 낮은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겠는데 강원에너지가 날아다니고 있죠. 간단해요. 강원에너지를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이때 얘기했죠. 자, 우리가 20개월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떤 주식이든지 20개월선을 뚫었을 때는 깨지만 않으면 돼요. 이 이후로 계속 날아가죠. 얘 지금. 계속 올라가요. 정신이 없어요. 리튬 관련해서 계속 올라가요. EV 첨단 소재는 월봉 H가 낮다고 그랬죠. 저는 리튬 관련주 살려면 이 친구 살 것 같아요. 낮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강원에너지처럼 20개선을 뚫었다. 그 다음부터 깨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700원, 1,600원일 때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2,800원, 3,400원 가 있는데 여기서 사면 안 돼요? 는 아닌 거예요. 바닥에 살 줄 알아야죠. 오늘 2차 전지로 새롭게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참 신기한 친구인데 조광 페인트예요. 아니 조광 페인트가 왜 2차 전지로 왜 들어왔지 도대체 신기하죠. 볼까요? 조광 페인트가 2차 전지 산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갖다 놨는데. 자, 2차 전지.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광 페인트가 날아갔어요. 자, 우리가 조광 페인트가 페인트 때문에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우린 몰라요. 그죠? 몰라요. 미리 어떻게 알아? 뉴스가 빠른 게 아니라 제가 차트가 빠르다고 했죠. 왜 차트가 빠른지 보여드릴게요. 조광 페인트는 어차피 월봉 바닥에 있었어요. 그죠? 여기서 샀을 때 손실 볼 이유가 없는데 저번 달에 어떤 행동을 해줬냐면 20개선을 뚫었어요. 20개선을 뚫는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가진 종목,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이 가진 종목이 지금부터 20개선을 뚫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런데 20개선을 뚫고 안착한 종목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쭉 날아가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HLB예요. 그러니까 HLB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깨면 의미는 없어요. 잘 날아가죠. 자, 다시 리튬으로 올게요.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할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리튬을 다시 보면 강원에너지가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우리는 그런 걸 몰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개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더군다나 60개선도 뚫었죠. 20개선 지켜주는 것도 좋은데 60개선 뚫자마자 또 날아가죠. 뭔 얘기냐면 EV 첨단 소재 같은 나인테크가 됐다. 이게 나인테크거든요. 지금 20개선 못 뚫어주고 있죠. 나인테크가 20개선 뚫어주고 안착하는 순간 그냥 날아가요. 이해하셨죠?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막혀있는 자리가 20개선이에요. 20개선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뚫어주면 그냥 날아가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 어차피 앞으로 관심 갖고 봐야 되죠. 후속화의 시프트도 20개선 지금 못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뚫어주면 가겠죠.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들도 앞으로 살 종목이 많아요. 20개선 밑에서 사서 20개선 돌파해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팔지 말고. 그럼 쭉 올라가요. 뭔 얘기냐면 전부 다 240도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우리가 대형주 하나 봤을 때 HMM이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0개선을 깬 이 순간 제가 추세 깨졌다고 그랬죠. HMM에 대한 그 어떤 뉴스도 믿지 마요. 그냥 20개선 깬 순간 추세가 깨졌구나. 큰일 났다. 삼성전자는 제가 많이 강조해드리죠.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도 의미가 없어요. 20개선을 깬 22년도 3월 달에 끝난 거예요. 나 추세 우하향인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예전에 20개선 깨자마자 끝난 거예요. 나 추세 우하향할 거야. 어떤 뉴스도 믿지 마요. 그러니까 20개선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태양광풍력으로 다시 올게요. 자,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태조폐풍차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혀 안 밀려요. 자, SDN을 봅니다. 어디 있어요? 20개선 위에 있죠. 제가 언제부터 모아가라고 그랬냐면 20개선 밑에서 모아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친구가 20개선만 가도 큰 수익인데 20개선을 깨지 않으면 또 올라가겠죠. 중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그냥. 그러면 20개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죠? 깨지 않으면 계속 수익권이겠죠. 신성 ENG가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죠?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 있어요? 이식교선 위에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식교선 밑으로만 밀리지만 않으면 이 친구는 우상향 기조가 확실히 잡혀요. 어딜 가냐? 이런 데 가요. 그럼 나중에 이식교선 위에 여기 있는데, 여기가 있는데, 4,000원 가 있는데, 지금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 신성현지 사면 안 돼요? 아닌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라고 할 때 지금 사야죠, 지금. 나중에 4, 5,000원 가가지고, 지금 태양광이 주도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단기 투자죠. 여기서도 살 자리는 있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하나솔루션이죠. 자, 하나가 태양광 산업에 7,600억을 쏟아부을 건데 우리나라에 투자할 거예요, 국내에. 그러한 호재를 얘네들이 영향을 받겠죠, 중성주가. 하나솔루션이 얼마나 힘들게 이식교선을 뚫었냐면 이달 22년도 5월 달에도 못 뚫었고 6월 달에도 못 뚫었어요. 언제 뚫었냐? 정확하게 7월 달에 뚫었어요. 7월 달에 뚫자마자 날아갔어요, 그죠? 정고장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조나타나가 자, 오늘 우린 PSS가 폭력 관련해서 날아갔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냥 폭력 관련주들도 유니슨을 비롯해서 전부 다 월봉 바닥권에 있어요. 그냥 바닥권에서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그 어떤 뉴스, 그 어떤 이상한 생각, 아무 생각도 하지 마요. 자리만 안 깨면 돼요. 포메탈은 깼죠? 조심해야죠. 이식교선을 깼을 때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추세가 깨지고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